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랭크 함수를 써서 해당되는 내용을 만드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측정값 보시는 것처럼 매출, 원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냈고요. 이제 본격적인 순서, 그러니까 순서를 정의하는 함수를 한번 랭크 함수를 한번 보실게요. 자, 주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매출 순위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보시면 매출 순위니까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랭크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랭크 함수를 보시면 array nk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랭크 EQ가 있고 그 다음에 랭크 X가 있습니다. 랭크 EQ는 숫자로 열에 있는 순위를 반환하고 두 개의 상값이 지금 보시는 순위가 같을 경우 해당되는 값 집합순에서 순위가 가장 높은 이렇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가장 저희가 아는 랭킹 함수는 랭크 X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함수를 보시면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에 뭐가 붙었죠? X가 붙었죠. 그래서 X 함수입니다. X 함수, 썸X 함수 기억나시죠? 바로 저희 전 시간 했으니까요. 그래서 X 함수가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액션을 가지고 있냐면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그 테이블의 행만큼 계속 반복해서 이제 기준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X 함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자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야지만 당연히 그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그 테이블의 행수만큼을 반복해서 어떠한 연산을 계속 적용한다. 그래서 X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테이블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익스프레션 또는 수식들이 그것의 기준이 되는 테이블의 행수만큼 하나하나씩 행을 다음 행 진행하면서 그 함수들을 진행하면서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썸X는 진행하면서 더하는 거고요. 랭크X는 진행하면서 순위를 먹이는 거죠. 자,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떠한 거를 기준으로 잡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낼 거예요. 매출인데 매출에 대한 순위를 담당자로 낼 거예요. 그럼 담당자가 일단 기준이 돼야 되겠죠. 또는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처별 매출에 대한 순위를 낼 거예요. 그러면 기준은 거래처가 되겠죠. 거래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준되는 테이블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거래처별 매출에 대한 순위를 내고 싶다 라고 정의가 일단 먼저 한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테이블은 거래처가 돼야 되겠죠. 거래처가 돼야 될 겁니다. 거래처별로 기준으로 해서 낼 거니까요. 자, 그러면 거래처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수식을 낼 건데, 자, 익스프레션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계산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곱하기 뭐 0.몇 그래서 또는 뭐 더하기 뭐 이런 값들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저희가 이번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래처의 그러니까 주문의 수량 곱하기 릴레이티드 그 매출 단가를 곱하면 그게 수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저희는 그것을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수식이 아닌 수식이 내포되어 있는 계산된 열값을 만들어냈잖아요. 매출과 원가와 이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별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원가에 대한 부분을 순서로 매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례하겠죠. 숫자는 틀리겠지만 매출이 당연히 높으면 매출이익도 높겠죠. 그렇죠? 근데 때에 따라서 원가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관리하고 같이 대비해서 매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순서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매출 값을 가지고 순서를 낸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랭크 함수를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거래처별 그 다음에 매출 그거를 그냥 내림차순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 자체가 매출 거래처별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내림차순 했으니까 위에 있는 놈이 제일 1등인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바뀔 수도 있죠. 만약에 원가가 더 들어가는 녀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순서는 분명히 바뀔 거예요. 매출하고 매출의 크기만큼 비례해서 변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점을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이미 계산되어 있는 저는 이익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어떤 뭐 곱하기 뭐 이런 수식이 아니라 이미 수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익은 여기에 수식이 이미 걸려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래처에서 이익을 가지고 순서를 매길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가 생략 가능하고 근데 값이잖아요. 이 값이라고 하는 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수식에서 기본적으로 수식이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수식 들어가 주는 것은 값을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랭킹을 매길 거냐. 근데 저희는 이미 거래처에서 이익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먹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값을 가지고 순서를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블랭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순서, 값이니까 이익이 높은 게 1등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고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일단 저희는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러면 랭크 X라고 하는 거는 거래처라고 하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한 라인씩 들어갈 건데 우리 이미 계산해 놓은 이익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니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인자가 블랭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표현식, 이때는 표현식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다른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값, 정렬에 대한 그러니까 순서를 먹여야 되는 값이 이제 명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인자는 그 값을 오름차순으로 1등을 매길 거냐 내림차순으로 1등을 먹일 거냐. 매출이 많은 거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불량률이 적은 게 1등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센딩을 해야 되고 매출이 높은 게 1등일 때는 그때는 디센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순위에 대한 부분을 매출 순위가 아니라 이익 순위죠. 이익 순위죠. 여기가 이익이니까요. 만약에 매출이면 여기가 매출 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익 순위가 만들어져 있고 있는 거래처를 기준으로 해서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순위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얘를 확인할게요.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녀석을 피벗 테이블로 저희가 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파워뷰를 했기 때문에 파워뷰를 올리시기만 하면 참고적으로 오피스 365 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파워뷰를 올리시려고 하면 정책에 따라서 이 기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시고 파워뷰가 안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Q&A 보시면 파워뷰 오피스 365 버전에서의 파워뷰 활성화시키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 레지스트리 값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꼭 참고하셔야지만 파워뷰 오피스 365 버전에선 만들어집니다. 이건 MS가 참 명확하죠. 그냥 파워 BI 데스크탑 쓰라는 얘기예요. 오피스 365 버전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기능을 또 굳이 또 막아놨죠. 옛날에는 안 그랬었어요. 네. 참 디테일한 것 같아요. 보면.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주문에 저희가 이익 순위를 만들어낸 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워 뷰를 올리게 되면 파워 피벗의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그대로 파워 뷰에서 쓸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마치 파워 BI 데스크탑처럼. 자, 그러면 저희 해당되는 내용을 좀 보실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은 거래처별, 그죠? 거래처별로 우리가 순위를 먹였으니까요. 거래처별 이익이 나와 있고 이익에 대한 순위를 보시면 제가 필요한 게 거래처며 그 다음에 거래처에 대한 이익,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순위 당연히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익은 이렇게 되는데 순위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대로 지금 함수가 잘 기동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엑셀에서의 랭크 함수를 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그 값이 어떤 범위 내에서 몇 등인지를 잡아내는 게 랭크 함수잖아요. 그럼 다 1등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값이라고 하는 그 값은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만약 고정으로 어떤 특정한 셀을 찍고 있으면 이 값이 변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값이 범위에서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그 범위가 전체 범위가 아니라 계속 변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범위니까 그 값에 따라서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덱스 함수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냐면 전체 범위를 지정해주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데이터 모델이 적용됐을 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보세요. 거래처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거래처명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그러면 어디에서 보셔야 되냐면 함수를 열어놓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자, 보시는 요 거래처 있죠. 이 거래처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피벗 테이블이 됐건 파워뷰가 됐건 이 파워뷰에서 뭔가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근간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피벗 테이블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주문 일자를 가져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행과 열로 어디에든가 이게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은 무조건 어떻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필터링이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파워뷰 또는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에서 여러 시각화 개체가 있죠. 테이블이 아닌 이상 어떤 차트가 됐던 뭐 어떤 뭐 표시가 뭐가 됐던 간에 그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 걔가 뭐 X축이 됐던 Y축이 됐던 그 축이 의미하는 거는 피벗 테이블의 행과 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시각화 개체는 피벗 테이블의 피벗 차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피벗이 만들어지고 그 피벗을 차트로 변환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벗의 행과 열은 갖다 놓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필터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처 자체가 가지고 오는 순간에 필터링이 된 거기 때문에 필터를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제가 여기까지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all이라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모두 다, 그러니까 필터를 해제하는 거죠. 필터 적용된 거 다 무시하고 얘는 다 적용해. 그래서 all이에요. 필터에서 요것만 빼지 말고 아니야 전부 다 all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all 함수는 거래처에 필터가 적용되어 있으면 그 필터를 무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필터를 무시하고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 있는 거래처 테이블을 all로만 바꿔주시면, 그리고 확인만 하시고 파워비를 보시면은 다시 리플래시가 되시면서 어떻게 돼요? 이 순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익 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를 제가 뭘로 표현해 드리냐면 파워 피벗으로, 피벗 테이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더 확연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이익 순위는 지금 1로 나와 있죠. 하나의 값이에요. 계산되어져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랭크 함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익 순위는 랭크의 올 거래처 이익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는 그냥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이걸 적용한 거기 때문에 값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파워 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익 순위가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이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이익 순위가 하나만 있는 이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이 상태랑 똑같은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명을 선택하시고, 거래처명이 그러면 거래처명이 이쪽으로 다 나온 게 주문이 됐든 어디다가 됐든 거래처명이 여러 번 나오는 걸 어떻게 거래처명을 기준으로 한 번만 지금 필터링을 다 된 거죠. 행과 열로 가는 순간에 얘네들은 필터링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 값이 나오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익 순위를 치는 순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익 순위를 치는 것처럼,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 순위나 이익 순위나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 all이 적용이 돼서 필터를 해제해 줘야지만 기본적으로 이 값에 대한 부분이 나머지 전체에서 몇 번째의 이익에 대한 부분인지를 기본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랭크 함수를 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랭크 함수를 칠 때
이익 순위에 대한 부분들, 거래처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익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서 처리될 때 이익 순위에 대한 부분들 올 함수로 반드시 해당되는 부분을 감싸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은 이익에 대한 부분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왜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거래처명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거래처명을 주문의 거래처명을 가져왔어요. 잘 보시면 주문의 거래처명을 가져왔어요. 주문의 거래처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올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필터의 흐름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거래처명을 얘를 제거하고요. 자, 거래처의 테이블에 있는 거래처명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제가 요 이익순위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이 어디 있습니까? 거래처, 필터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 이익순위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릴레이션에 기반되어 있는 해당되는 내용이 되게 까탈스럽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 릴레이션 그리고 어느 테이블이 기준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이라고 하는 함수가 적용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적응이 빨리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받아들이신 입장에서는 아, 이거 복잡하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져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만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한번 구축해 놓으시면 얼마든지 인텔리전트하게 우리가 보다 쉽게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익숙해졌을 때 주는 장점은 정말로 큽니다. 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제거를 하고 다시 새롭게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거,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거래처에서 하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거래처에 대한 부분에서 필터 흐름 방향이 근데 제가 여기서 이익을 말고서 만들었잖아요. 이익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게 썸엑스로 만들어졌고 썸엑스가 거래처 주문을 기준으로 주문 테이블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터 흐름 방향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필터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이익에 대한 순위가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익 순위에 대한 부분이. 이익 순위요. 자, 그러면 이 이익 순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자, 보시면 파워 피벗에서 새로운 측정 값을 하나 만들고요. 이 이익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탑 10만 볼 거예요. 탑 10 매출 이익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f로 조건을 다셔야 되죠. if로 조건을 다실 건데 어떤 조건이냐면 이익 순위를 이미 먹였잖아요. 그게 매출 탑 미만이니까 10등 미만이니까 10등 미만일 때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를 만들어낼 거냐면 매출 이익을 표현해 주면 되겠죠. 아니면 블랭크를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블랭크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블랭크 함수는 유일하게 이게 인자가 없는 투데이처럼 인자가 없는 거죠. 자, 보시면 탑 10의 매출 이익은요. 매출 이익 순위가 10 미만인 거, 10등 미만인 거. 그러니까 1부터 9등까지. 그러니까 10등까지죠.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걔네들이면 이익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블랭크로 표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탑 10 매출 이익입니다. 자, 그러면 리플래시 될 거고 파워 피벗도 파워 뷰도 리플래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보실게요. 자, 거래처명 이건 지우겠습니다. 혼동될 수 있으니까 거래처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익 순위가 아니라 탑
탑10 이익에 대한 부분을 매출이익을 제가 만들어 낼게요.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거래처명 기준으로 해서 탑10 이익에 대한 부분이 이동을 이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처명별로 매출 이익에 대한 부분이 탑10별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거래처명별로 매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순위를 가져가서 그 순위를 기반으로 해서 탑10에 대한 부분만, 즉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그 데이터를 털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랭크를 가져와서 그 랭크를 만들고 그 랭크된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탑10에 대한 부분만 매출에 대한 이익이 탑10에 올라가 있는 리스트만 따로 해당되는 내용을 따로 보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제품에 대한 분류를 보시고 제품에 대한 분류별 그 다음에 이익을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녀석을 이거는 각각의 분류별로 이익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이 차트를 제가 이 녀석의 차트를 이익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원형으로 바꾸게 되면요. 파이 차트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구, 식품, 잡화별 전체의 이익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분류 의류입니다. 의류를 선택하시게 되면 의류에 대한 탑 매출 이익이 나오는 리스트 탑10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광야 쇼핑에는 굿모닝 기프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물 나라,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점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사실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 모델링에서 다른 또 덱스 함수를 통해서 복잡하게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 데이터 시각화 부분에서 제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한번 확인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해당되는 부분 연동시키는 것과 약간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